안녕하세요.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 끝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일해야 합니다. 오늘도 가동하고 내일도 가동하고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던 예결위원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G20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현안과 대북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기대가 큽니다. 당장 29일에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단독 회담을 갖고 무역 분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된 현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1, 2위 무역 상대국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어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 기간에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내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낸 것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를 통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예산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결위 활동 시간이 불과 사흘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됩니다. 우리 당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말했듯이 세수 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은 예결 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 1항은 예결 특위와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해서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파행을 처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일부 야당이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적 의견 수렴 등 거쳐야 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근로 문제도 사회적 대화기구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면 됩니다. 예산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자정이면 예결위 활동이 종료됩니다.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심사 진행률은 60%에 불과하고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등 쟁점 예산 심의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야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또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하행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양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국회를 파국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예산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대표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결위 개수정 소위가 개수정 소위 심사를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웠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 2일이 며칠 남지 않았고 또 심의 기간 30일도 이제 겨우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우 촉박합니다.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의결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 편성 예산 중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삭감 규모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세입과 세출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세입 변동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 심사를 더 진행해서 큰 틀에서 세입과 세출 규모가 결정된 뒤에 그때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여야 간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야당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야당이 이번 예산 심사를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제 시간에 처리가 되어야 내년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집행 계획을 정부가 충실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제 시간에 제때 확정을 해줘야 또 지방정부가 조부금이나 조부세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방금 말씀드렸던 일자리와 경제활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박차를 가해서 제때 법정 시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일환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연체 등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7.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에도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재도전 특별자금 및 보증지원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세 곳에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연체 발생 사유, 상황 가능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심사해서 특별자금 및 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 경영 애로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낮아진 우수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는 단비와 같은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재도전 특별자금, 보증지원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에서만 내년에 900억 원 규모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타 부처, 소관 정책금융기관과 국책은행들도 우수기술기업 재도전 특별자금 보증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듯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감사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개별 구성원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은 담당자나 지점장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감사 및 관리 제도도 개선해야 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우수기술기업의 재도전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별자금 보증지원제도의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저희 당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의 원전 관련 국민투표 결과를 놓고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우리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롤모델이 대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건 터무니없는 어폐입니다. 대만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모든 원전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급격한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2079년까지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원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보다 세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만의 원전 감축 속도가 우리보다 6배 이상 빨랐던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롤 모델이 대만이라는 것은 경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컸던 것은 급격한 원전 감축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만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비 전력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대만의 사례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일은 그만하기 바랍니다. 에너지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투자의 약 67%, OECD 국가의 경우는 73%가 재생에너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 원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원전 축소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정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야당도 소모적인 주장과 정쟁을 지향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야당이 불과 3을 남은 예결 측이 예산 심사를 또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여야 합의 문화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젠 또 선거법만 받으면 다 해주겠다.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이상 내줄 떡이 없습니다. 이미 다 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야당의 머릿속에는 그냥 삭감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 예산 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위한 정부 돌봄 서비스 예산 61억 3,8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건 곤란하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 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아동수당도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월 3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한 분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의원이십니다. 출산과 아동 보육을 위해서 수십조 원의 예산 투입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예산 61억 원은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어느 쪽이 진짜 자유한국당입니까? 저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아마 국민들은 모두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정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트집적 기식 예산 심사 그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이나 일자리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 국정운영 운영에 반대할 심산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예산 심사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보이콧 많이 하셨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오늘 당장 예산 소위에 복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권칠승 의원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권칠승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서 강원랜드 인사팀장으로 근무했던 권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2012년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당시 채용 공고가 나갔을 무렵에 이미 전무 본부장으로부터 13명의 명단을 받았고 합격시켜달라, 이거 해줘야 한다는 요구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명당이 권성동 의원이 준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본인은 정말 권 의원이 준 것이 맞느냐고 되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권 씨는 최홍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최 사장 역시 긍정적으로 해주란 취지의 답변을 해와 결국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도 권성동 의원이라고 찍힌 쪽지와 함께 전 본부장으로부터 8, 9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의 어두운 단면이 어제 열린 심리에서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에 의해서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게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이었던 정문헌 국회의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며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 기업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이요.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채용비리 의혹과 고용세습 국정조사에서 강원랜드 사건은 여야 합의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이 의혹들. 자유한국당이 왜 그토록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지 이번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명백백하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 밝혀져야만 합니다. 요 블로그가 있습니다. 요 블로그는 어제 예산 심사를 하던 한 의원의 블로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김천,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전문가 김천시 국회의원 송언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그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한 어머니의 절절한 댓글이 실려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일을 해서 아이를 돌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분이 오신다면 저에게는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 한부모 가정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부모 돌봄 예산을 깎으면 어찌하라는 소리인가요? 죽을까요? 이대로? 의원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심정을 헤아리는 방법은 제 고통을 똑같이 겪어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의원님 석자는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낸 세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정치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좀 더 내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제대로 배분하는 일. 이제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서 한부모 가정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며 우리 당 한 의원은 비정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의 부모 그리고 비정한 국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늦어진 이유는 야당이 묻지마 국조를 받으라고 계속되는 강요를 했기 때문입니다. 묻지마 국정조사를 수용해라. 그래서 저희는 예산과 법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정한 국회가 되더니 또 그 예산을 볼모로 또 다른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야당의 당리당략에 국민의 예산이 볼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정이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들 상황을 배려해 주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고용하는 사람의 퇴직금을 이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액수로 퇴직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종업원의 퇴직금과 저희 종업원의 고용보험료를 내는데 제가 부담이 없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당정은 부가가치세 매출세 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이제 연매출 약 5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고 5억에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까지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일하고 그리고 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이제 철마가 달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반출 물자에 대해 제재 면제를 만장일치로 승인함으로써 철도가 끊겨 멈춰져 있던 철마가 DMZ를 넘어 북으로 유럽으로 달릴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남북 공동 협력 기금 예산, 남북 예산, 야당이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원내대표회의를 모두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